가장 유망주 취급을 받았는데 평생 하반신 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차전 장소였던 비엘스코비아에 이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U20 월드컵 2차전이 열릴 티히 인근의 카토비체에서 인사드립니다. 대표팀도 역시 카토비체에서 생활하고 있고요. 열심히 훈련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르투갈과 한국 전술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드린 영상 그리고 경기까지 다 보셨나요? 실제 경기를 보니 저희 분석이 한 99% 정도 적중했습니다. 그쵸? 양팀 선발 라인업 통틀어서 한 명 틀렸고요. 포메이션과 전술 기조도 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변수는 전술이 아니라 선수들의 심리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포르투갈을 상대로 좀 해볼 만하다는 느낌이 들자 약속되어 있는 전술을 좀 종종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나갔죠. 그러다가 한 골을 실점한 게 결국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감독의 구성대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선수 심리에 따라서 늘 경기 양상이 변한다는 거, 이런 게 스포츠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2차전 상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포르투갈만큼 많은 정보가 있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과 전술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대회를 준비해 왔는지, 주요 선수는 누군지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남아공의 대회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남아공은 U20 월드컵에 4번째로 참가합니다. 16강 진출은 2009년 한 번뿐이고요. 나머지 3번은 다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만 2017년, 즉 재작년 한국 대회에 이어서 이번 대회까지 2회 연속 진출하고 있는데요. 2회 연속은 남아공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승세를 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2년 전 한국을 찾아왔던 멤버 중에서 말레보고 모디세, 코버멜로 코디장, 쿨레카니 쿠베카 이 3명은 이번에도 참가합니다. 셋 모두 지난 아르헨티나전에서도 선발로 뛴 주축 선수들입니다. 남아공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함께하지 못하는 선수부터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사연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남아공이 가장 그리워하는 선수는 미드필더 아이즈맨 메이와입니다. 남아공의 이 99년, 2000년생 세대 중에서 가장 유망주 취급을 받았는데 이미 2018 시즌에 자국 명문인 카이저 치프스에서 주전으로 뛰었고요. 또 A매치 데뷔도 작년에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 말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대형 사고를 당하면서 평생 하반신 마비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수로선 당연히 은퇴해야 했죠. 샛별을 하나 잃은 남아공은 또한 예선 통과의 주축 중 한 명이었던 은코 신기필레 은코보가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악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은 이번 대회에 안타까운 사연으로 나오지 못한 선수들이었고요. 그냥 차출이 무산된 선수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바이에른 소속 정우영의 차출을 시도했던 것처럼 남아공도 이 유럽 곳곳에 나와 있는 유망주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반 정도밖에 차출이 안 됐습니다. 차출되지 않은 선수를 간단하게 짚어보면 도르트문트에서 위트레흐트로 임대된 타쉬릭 매튜스, 뉴캐슬 2군의 타이릭 바틀렛, 크리스탈 팰리스 2군의 니콜라 따바레스, 아약스 2군의 딘 솔로몬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남아공을 대표하는 스타는 누구일까요? 자, 남아공 현지 언론도 역시 유럽파에만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대를 받는 유망주는 공격수 라일 포스터입니다. 프랑스 명문 AS 모나코 소속인데요. 예선이나 전주훈련 과정은 대부분 함께하지 못했지만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이 팀의 고질적인 약점인 결정력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나코에서 2군 인생인 건 물론이고 지난 시즌 부상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아르헨티나전에서 페널티킥으로 일단 득점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아예 슛조차 기록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득점은 했지만 부진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터시티 소속 윙어 탁갈로 레샤벨라, 아약스 소속의 측면 미드필더 레오 테타니도 있는데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테타니만 교체 출전했고 레샤벨라는 벤치에 머물렀습니다. 유럽파지만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팀이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지만 유럽파 중에 오히려 주목해야 될 선수는 포르투갈 3부 리그 산후아넨세에서 뛰는 코디장입니다. 코디장은 만 15세 때 남아공 프로리그에 데뷔하면서 현지에서는 천재 미드필더로 큰 기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1년 전 포르투갈의 산후아넨세로 임대됐는데요. 이건 포르투갈 진출도 진출이지만 임대 형태이기 때문에 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김현우가 울산 현대에서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로 유학을 간 것처럼, 그러니까 임대 상태로 가서 이제 축구를 배우러 간 것처럼
코디장도 이제 유럽에서 부르는 팀이 없으니까 일단 축구를 배우러 가라. 현지에서 눈도장을 찍는다면 유럽 진출해라. 이런 식으로 좀 보내준 거라고 봐야겠죠. 많은 기대를 받는 선수입니다. 자, 남아공 국내파 중에서는 2명 선 정도를 거론할 수 있는데요. 수비수 기브모어 쿠페, 이 선수는 케이프 우모야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습니다. 또 미드필더 루브요 페와는 리얼 킹스라는 팀의 미드필더인데요.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선발 출장을 많이 했고 이번 대회 소집 직전인 4월에 프로 데뷔골까지 넣고 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탄 선수입니다. 주목해야겠죠. 자, 남아공의 전술적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아공은 원래 수비적인 팀입니다. 예선에 해당하는 2019년 U20 네이션스컵에서 말리, 세네갈에 이어 3위를 차지했는데요. 조별리그에서 2득점 1실점으로 1승 2무를 거두는 아주 적게 놓고 더 적게 내주는 축구를 했습니다. 4강에서는 세네갈에 0대1로 졌고요. 3위 결정전에서 나이지리아와 비긴 뒤 승부차기 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짠물 수비라고 말할 수 있죠. 나쁘게 보면은 공격력이 아주 빈약합니다. 특히 세네갈전 같은 경기에서는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3백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좋다는 장점보다 공격력이 약하다라는 단점을 이 팀 관계자들이 먼저 생각을 했는지 어제 열린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는 과감하게 공격 축구를 했습니다. 전반 23분에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유효 슈팅이 7대 10으로 그럭저럭 비슷했거든요. 결정력에서 밀려서 진 거지 공격 축구를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공격수들이 시원찮다면 주전 골키퍼인 쿨레카니 쿠베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주장입니다. 남아공 1부 리그에서 딱 한 경기만 뛰고 대부분 벤치에 머무르면서 아직 프로 수준의 선수는 되지 못했지만 연령별 대표를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 인망도 있는 상당히 자격이 있는 주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선수가 지휘하는 수비를 좀 유심히 봐야겠고요. 신체적으로 이 팀의 특징은 작고 빠르다는 점입니다. 쿠베카가 190cm, 수비수 쿠페가 183cm인 걸 빼면 나머지 모든 선수 중에서 최장신이 180입니다. 선발 출장 유력한 선수 중에서 단신이라고 볼 수 있는 175 이하가 한 8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평균 신장이 작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팀을 상대로는 포르투갈 상대로도 통했던 장신 공격수 오세훈의 제공권이 더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1차전 결과를 봐도 그렇고 선수들의 면면을 봐도 그렇고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근소하게 남아 앞서는 경기입니다. 게다가 상대는 퇴장 문제도 안고 있죠. 한국이 적절한 전술만 잘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한국의 대회 첫 승을 기원해 보겠습니다.